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의록에 있는 16 블루투스 커뮤니케이션 선택해 주시고요. 블루투스 통신 중에서 시리얼 통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코드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의 기준적인 방식이 있고 블루투스 LE라고 해가지고요. 로 에너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방식이 있어요. BLE 모드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ESP32 S3 같은 경우는 BLE로 블루투스 통신을 갖다가 쓰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BLE 통신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 포함되어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복사하기 그리고 비어 있는 형식에다가 코드 그대로 붙여주시고 여기에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Define Device ID라고 하는 것이 블루투스 장치가 어떻게 표시될 건지를 갖다가 정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이니셜로 장치 이름을 정할까요? 그러면 ESP32 BLE 이니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찾는데 그때 장치 이름으로서 요 녀석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서비스 UUID 해가지고 각각의 뭐 주소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RX, TX 이쪽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보여줄 겁니다. 뭐 6240002, 62400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주는 기셔가지고 밑에 보면 셋업에서는 디바이스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디바이스 아이디로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을 RX 로드라는 곳으로 받게 되면은 그 받은 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전송을 하게 되면은 RX 로드를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뭐 다른 디바이스의 블루투스 통신 값으로 전달받은 걸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주는 형식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업로드 먼저 하나 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ESP32에 현재 코드가 들어가 가지고 블루투스 통신 쓸 준비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비, 블루투스 통신 쓰는 장비를 가지고 텍스트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 주로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뭐 쉬울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라든지 iOS 버전에 따라 가지고 각각 적합한 앱을 갖다가 여러분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업로드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앱 개발에 관련해서 따로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개발했던 그 앱을 활용을 해가지고 블루투스 통신 그 사용을 갖다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iOS 버전, 저 안드로이드, 아이폰이죠. 아이폰 쓰시든지 또는 안드로이드 관련되는 폰 사용하시는 분 두 분 다 라이트 블루라고 하는 앱 사용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텍스트를 갖다 주고받을 수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iOS는 어쩔 수 없으니까 라이트 블루 사용을 하고요. 아마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 중에서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앱들이 있을 건데 무료 버전으로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버전으로 지금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일단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거 까셔도 되고 또는 밑에서 뭐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시리얼 블루투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예, 요거 까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요걸 설치를 해주시고요. 귀찮으시면 이거 까셔도 되고요. 요거 바로 까셔도 되고 나중에 밑에 거 까실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따라서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 iOS 기반의 OS 쓰는 분들은 라이트 블루라는 걸 바로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어에서 찾으셔가지고 설치하시고 나면은 대충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제 휴대폰 화면을 좀 띄워볼게요. 제 휴대폰 화면이고요. 라이트 블루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 설치한 게 있네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첫 화면에서 현재 업데이트 할 거면 이메일로 뭐 가입하라 뭐 이야기하는데 그 패스하고 저 밑에 스캔을 하시면은 음, 장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방금 ESP 본 것 같습니다. ESP32 BLE DHKIM이라고 되어 있는 장치가 보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제가 정의했던 거죠. 장치 이름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니까 블루투스 장치를 갖다가 찾는 스캔한 부분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보인 게 나타났어요. 그럼 요거 커넥터 해주시고요. 커넥터 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화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쭉 내리시면 624003, 624002 이렇게 해서 624002, 624003 뭐죠? TX 전송하는 용도로서는 이쪽을 쓰고 받는 거, 수신하는 거는 요걸 쓰겠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는 뭐 일본어로 되는 걸 서비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노티파이 수신하는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파이 선택. 그러면 하부에 있는 요 화면입니다. 거기서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요 상부에 HEX라고 놓은 부분이 현재 저 예전에 과거의 버전에서 설치되었던 부분에서는 데이터 포맷을 갖다가 중간쯤에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즘 버전에서는 좀 상위에 존재하네요. 거기서 UTF 파일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문자일로 보내겠다고 하는 부분 데이터 포맷을 선택을 해주시고 세이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헥사라고 하는 건 16진수로 보낸다는 거고요. 바이너리는 2진수. 그 외에 뭐 여러 형식들이 있는데 지금 문자열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는 리드 노티파이 값을 현재 서브스크립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제부터 얘는 정보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아이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글자 수신되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1, 2, 3, 4 전송하면은 휴대폰에 있는 화면인데 1, 2, 3, 4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고요. 한글도 한번 해볼까요? 한글 입력입니다 라고 하니까 한글 입력입니까지 잘 나오는데 다 뒤에 점 찍은 거는 좀 오류가 나네요. 이게 문제 텍스트 길이 때문에 아마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갖다가 이제 여기 시리얼 모니터의 그 전송 부분에서 입력을 하는 거는 제가 PC 모니터에서 입력을 했지만은 이 텍스트 입력한 것이 ESP32로 아이고 여기 입력한 정보가 ESP32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럼 ESP32의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가지고 현재 디바이스 쪽으로 블루투스 통신 장비 쪽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ESP32가 자기 어떤 값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앱으로 휴대폰의 앱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글자가 나오죠. 이와 같은 식으로 전달되는 게 보이네요. 자, 이번엔 다르게 휴대폰에서 ESP32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뒤로 돌아가셔서 맨 밑에 보면은 라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똑같이 전송되는 포맷은 문자열로 선택을 해주고요.
라이트 값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될까요? 라이트 뭐로 할까요? 네. 테스트 뭐 폰에서 ESP32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 이렇게 나타나죠. 폰에서 ESP32로 블루투스 통신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ESP32 블루투스 모듈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시리얼 모니터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PC로. 그래서 결국은 이 둘 간에 전송받은 걸 블루투스 통신으로 ESP32가 받은 값을 이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트 LED 켜라 뭐 이렇게 값을 전달하면 ESP32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iOS든 안드로이드든 동일하게 수신 그리고 발신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앱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좀 더 내려보시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시리얼 블루투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앱은 그 앱스토어에서 찾으셔도 되고 혹시 검색이 안 되시면 밑에 압축 파일로 그 앱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운받으셔가지고 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찾아보면 저 안드로이드 전화기 화면이고요. 여기에 시리얼 블루투스 터미널이라고 하는 앱 설치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대로 앱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요 이름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콘은 이런 모양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화면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디바이스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햄버거 버튼 누르셔가지고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클래식이라는 것하고 블루투스 L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거는 저전력 모드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BLD라는 모드, 블루투스 L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본인이 아까 잡았던 디바이스 이름이 그대로 보이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디바이스 이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안 보인다면은 위쪽에 있는 스캔 버튼 누르시면은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 장비를 갖다가 다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렇게 검색된 것 중에서 내가 만들었던 디바이스 이름과 동일한 녀석을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위에 보시면 커넥터 모양이 되어 있는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커넥팅 이라고 되어 있죠. 예.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두 개가 끊어진 겁니다. 예, 장치에 붙일 때 연결해 주시면은 커넥팅 이렇게 분리할 때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팅은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햄버거 버튼 누르셔가지고 터미널 클릭을 하시고 아니군요. 세팅 클릭하셨을 때 뭐 폰트 사이즈, 글씨 크기, 뭐 문자는 UTF-8 형식으로 받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디폴트로 두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받는 문자들은 U라인으로 라인 피드를 포함시켜 가지고 받겠다는 거고요. 보낼 때도 라인 피드를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그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대로 그대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샌드 있죠. 자, 돌아와서 커넥터 연결해 주고요. 모듈 리셋 한번 하겠습니다. 리셋하고 나니까 잘 붙었네요. 자,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으면은 블루투스 앱하고 현재 ESP32하고 잘 연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입력되는 걸 수신 받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내가 ESP32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는 밑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에
어떤 글씨를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이 PC 글씨는 ESP32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방금 PC에서 내가 시리얼 모니터로 입력한 값이 ESP32 넘어갔다가 ESP32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것이 이제 블루투스 사용할 수 있는 시리얼 통신 앱에서 이렇게 텍스트가 확인되는 거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ESP32가 계속 글씨를 보내주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가지고 ESP32로 정보를 보내는 거는 밑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텍스트를 갖다가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 하시면은 이와 같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입력받은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 피드를 같이 포함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줄 바꿈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앞서 보여드렸던 세팅에 샌드에 뉴 라인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none이라고 해버리면은 내 텍스트 보내는 끝단에 라인 피드가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 띄우기 없이 바로 전송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필요 사항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블루투스 통신을 어떤 값을 내가 받았다면 그때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그때 보내주는 값에서 내가 라인 피드 값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올려주시고 필요 없다면 그냥 꺼놓고 쓰셔도 됩니다. 저는 라인 피드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텍스트를 뭐라고 하죠? 시리얼 통신을 받은 값을 serial.rea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스트링 전체로 받겠다면 serial.read string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라인 피드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쓰겠다면 serial.read string until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때 끝단을 갖다가 구분해주는 값으로서는 라인 피드를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요 상보다는 위에 라인 피드 있는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현재는 라인 피드 입력을 해서 전송하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인 피드가 끝에 있어서 줄 띄우기 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앱을 앞서 보였던 라이트 블루라는 앱보다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쓰던 라이트 블루 같은 경우는 내가 정보를 갖다가 수신할 때 또는 전송할 때 각각 탭이 따로 존재를 하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블루투스 시리얼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앱, 안드로이드 쓰는 앱 같은 경우는 내가 정보를 받는 거라든지 전송하는 것들을 한 창에서 다 확인을 가능하고 한 창에서 모든 정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밑에 보면 M1, M2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 기능입니다. M1이나 버튼 꾹 누르시면은 내가 전송할 값을 입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M1을 누르게 되면은 뭐 라이트 온이라는 글자를 보내준다든지 M2를 누르면 라이트 오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내준다든지 해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어떤 텍스트를 받았을 때 그 글자에 맞는 동작을 내가 타이핑을 하지 않고 메모리 되어 있는 값으로서 제어를 바로 해줄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블루투스 LED를 이용해서 LED를 제어해주는 그런 코드를 밑에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LED는 GPIO 이번에 연결해 놓고요. 내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LED ON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ESP32에 전달했다면 여기 있는 이번에 연결되어 있는 LED 불이 켜지고 LED OFF이라고 하는 글자를 전송을 하게 되면 LED가 꺼지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앞서 했던 코드에다가 텍스트 전송하는 코드 있었잖아요. 그 코드에 루프문에서 보면은
음, RX 로드라는 거 수신되어 있는 값이 LED ON이라고 하면은 불을 켜고, RX 로드로 입력받은, 즉 블루투스 통신으로 입력받은 글자가 LED 오프로 되어 있으면은 불을 끄고, 뭐 이렇게 조건만 하나 더 추가를 해준 거거든요. 이 상태로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코드 현재 있는 블루투스 LED 컨트롤 LED라고 하는 코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V에서 디바이스 좀 찾기 편하게 여기 그대로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은 좀 대문자로 만들어 줬네요. 네, 소문자로 생각할게.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업로드 하겠습니다. 현재 2번에 LED 하나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업로드 되면서 기존에 있던 코드가 없어져 버리니까 현재 블루투스 통신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졌어요. 새로운 디바이스 시작이 되었고 지금 페어링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뜨네요. 자, 아마 장치 이름 같고 다 모든 같으니까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바로 붙네요. 혹시 연결 안 되면은 새로운 디바이스 이름으로 만들었을 때는 디바이스 가셔서 제대로 좀 맞춰주시고 그러고 연결하시면은 커넥티드 이렇게 떴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LED를 제어를 한다고 했죠. 휴대폰에 있는 이 앱에서 어떤 글자였냐면은 LED 소문자였어요. LED 언더바 온 해가지고 전송을 하면은 ESP32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LED ON이라는 글자를 받았고, 만약에 LED ON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다면 2번 핀을 하이로 만들어라 해서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에서 LED OFF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LED 언더바 OFF, 그러면 그걸 받아서 얘가 불이 꺼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리얼 블루투스 터미널이라는 이 앱에서는 메모리 버튼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M1에는 LED ON이라는 값을 전송하는 걸로 해놨고요. 메모리 2에는 LED 언더바 OFF라는 글자를 전송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 누르면 불 켜지고 OFF라는 글자 누르면 불 꺼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앱을 따로 뭐 개발하지 않아도 버튼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텍스트 전송도 할 수 있어서 이 앱이 그나마 좀 쓰기 편하더라고요. 무료로 사용하면서 하기에도. 음. 만약에 현재 이렇게 테스트를 다 했는데 잘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앱을 새로 하나 만드시면 될 거예요. 뭐 노코드 앱 개발 툴 뭐 그런 걸 검색을 하시면은 좀 많이 떠요. 뭐 샌더버드 무료 데모 체험하기, 코드 없이 개발한 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코딩 없이도 블록 조합을 통해 가지고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앱 인벤터라는 거 써보시는 걸 뭐 추천을 드립니다. 예. MIT에서 개발된 거고요. 앱 인벤터라는 게 있는데 뭐, 뭐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블록을 가져와서 탁탁 끼우면 뭐 간단하게 블루투스 통신이라든지 그런 걸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그 앱을 현재 있는 것처럼 뭐 다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전용으로 불 켜고 끄겠다, 큼지막한 버튼 한 두어 개 만드시기만 하셔도 이와 같은 동작을 바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뭐 앱을 따로 뭐 한 만들어 보실 분들은 이걸 추천해 드리고요. 생성형 AI 쓰셔가지고 내가 어떤 툴에서 앱을 개발하겠다 해서 뭘 만들어 달라 하면은 또 어느 정도는 또 짜주기도 합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만의 그런 앱도 한번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서는 블루투스 통신 쓸 수 있는 법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뭐 여러 가지 더 할 이야기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요 베이스 코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텍스트 주고받는 거를 할 수 있구나. 그럼 이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생성형 AI에 붙여놓고 기존 코드에서 내가 무슨 기능을 하고 싶어 그렇게 바꿔줘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로 막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개발된 앱을 코드를 업로드하시고 그래서 이 터미널로 가지고 텍스트 전송되는 거 잘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잘 되겠다 하면은 앱 개발 툴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앱을 만들어서 휴대폰에 설치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블루투스 통신 뭐 쉽게 제어하는 걸 갖다가 한 텀을 다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